저희 중부그대가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뉴스 미디어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는데, 뭐 좋은 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그 저희 충북의대의 정원 증원이 된 배경,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의예과 1학년 현재의 더블링된 교육 상황,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 여기 학부모님들 또 기자님들 계시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저희가 충북의대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교육부 복지부에 증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간 계속 무시당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의전원이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까지 이렇게 쭉 지속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부터 2020년대는 이제 의예과 제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전원 제도가 실패하게 된 배경은 제가 볼 때 이 의대 불패 신화, 또 결국 이렇게 4년제 후에 대학원으로 바꿔놨더니 결국 이 프리메드인 대학 생명공학 쪽으로 학생들이 몰려가고 결국 의과대학에 진입하게 되는 이제 그런 패자부활전 개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서울 경기 출신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와서 졸업 후에는 다 서울로 돌아가게 되는데 의전원이 한참일 때 2013년도에 저희 인턴 TO가 33명인데 13명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의예과 학생들은 그나마 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뭔가 사회의 맛을 좀 본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서울 쪽, 또 큰 병원, 또 유명한 병원에서 수련 받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증원을 하게 되면 결국 지방 의료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이 여기 지역에 남지 않고 다 돌아가는 것이 문제고, 결국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유지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증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런 저희 감사 보고도 보면은 500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그 다음에 3000명씩을 제일 처음에 초안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942명을 추가해서 4942명,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뭐 2000명씩 1년에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감사 보고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체계도 없이 어떤 압력 단체에 의해서 용산에 그런 로비를 하고 그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게 제 추측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의과대학에서 교육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제 우리 의료 현장에서 이제 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을 좀 보면은 이 2월 20일 날 의대협이 휴학을 결의하고 이제 나갔고요. 3월 4일에는 이 옆에 공문을 보시면은 저희 대학에서 정원을 300명을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월 4일 날 교육부가 2,000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각 대학에 정원을 신청해라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3,401명, 정원이 오히려 2,000명보다 더 1,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배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지 조금 뭐 대학교육협의회가 이거를 조정을 해서, 맨 밑에 보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해 150명이 증원됐습니다. 50명 정원인데 150명 증원됐으니까 증원분의 2분의 1인 75명.
그래서 2025년도에는 125명이 증원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사학번 같은 경우는 49명이 입학했고 1개월 정도 교양 과목만 수업 듣다가 파행적으로 수업을 하다가 전원이 1개월 뒤에는 다 휴학했고 24년 10월에는 이제 정식으로 휴학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앞에 제가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그 전공의 그 지금 모집 그 인원이 졸업생이 이제 58명, 그다음에 인턴이 34명인데 그 34명 예, 그렇게 쭉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저희 레지던트 명수가 실제로 저희 대학에 있는 졸업생들이 다 남지 않고 이렇게 뭐 50명 중에 30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채워본 적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명이 정원인데 거의 이렇게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그렇게 병원이 운영되어 왔었고요. 그러니까 충북대 의예과 현재 1학년 교육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애초에 200명으로 증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50명이었던 정원이 4배가 증원이 돼서 이제 제4호관을 지어주겠다. 그러고 건축비를 1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25년도에 설계 건축비 140억입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 기자재비도 163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2025년도에는 1년분 3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그 건축 계획은 다 취소가 됐고 그 전에 이제 이 정원 증원되기 전에 받았던 10억 원 중에서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2억 원을 남겼고 본부 시설과에서 1억 원을 합쳐서 3억 원을 가지고 현재 학생들이 100명인 그 좌석을 현재 176석으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150명이 현재 지금 의대생 2호 학번, 이사학번이 34명이고 38명이고 그 나머지 2, 5학번이 112명이니까 150명이 현재 더블링돼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강의실 규모는 10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앉아서 강의 들을 수 있는 176석으로 이렇게 했고요. 기자재 비용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5억 원이 확보됐지만 다 취소됐고 1학기에 우선 집행됐던 14억만 이렇게 현재 받아서 기자재를 샀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증원 후에 이제 교원 확보 계획은 애초에 300명 뽑을 때는 쭉 보시면은 그 맨 밑에 줄에 300명이 6년을 다니면 1,800명이 되게 되는데 313명이 교원으로 확보하겠다. 근데 저희 지금 현재 재직한 수는 133명이고 2025년부터 이제 뽑기 시작해서 27명, 33명 뽑아서 한 60명을 뽑았지만은 또 그 사이에 정년 퇴임한 분, 또 중간에 사직한 분 이렇게 돼서 현재 재직 인원은 166명이 저희 충북대학에 예과 학생 교육 현황을 보면은 이제 애초에 그 재적 인원은 176명이지만 이사학번은 군 입대를 했고 2호학번은 이제 반수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총 재학생은 150명입니다. 그리고 25년 7월 초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1학기 수강 신청한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F 처리가 됐고 25년 이제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1학기, 2학기 강의를 들었고 또 중간에 계절학기 등을 통해서 이제 2학기 이제 지금 2, 4, 2호학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과 2학년에 진급을 했고 또 2학년 때 이제 1학년에 못 들은 거는 2학년에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하면은 본과에 진입하는 거는 문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2학기 4과목 중 그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2, 4, 2호가 150명이니까 한 75명씩 해서 분반을 해서 강의를 했지만 나머지는 이제 합동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는데 의대 전공 과목은 의대 강의실에서 했고 나머지 그 교양 과목 중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은
공대 합동 강의실을 빌려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의대 강의실은 큰 강의실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당으로 쓰고 있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게 너무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아시지 않습니까? 강당에 조그만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테이블이니까 실제로 강의 듣기에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실 현재 실습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100석을 176석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저 위 그림에 지금 현재 사진상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해부학 실습실은 애초에 지금 테이블이 저기 보시는 대로 10개가 있고 각 학생들이 현재 50명 규모였으니까 6명이 한 테이블에 해서 이렇게 어 카데바 한 10구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이렇게 실습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150명이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10명씩 해서 15개의 테이블이 필요한데 지금 해부학 실습실을 17개의 테이블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26년 8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더블링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심정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온도차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사학번은 38명 전원이 다 응답을 했는데 2호학번은 112명 중에 5명이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질문했던 거는 입학 이후 본인의 기대에 맞는 대학 생활이 되었느냐. 두 번째는 이제 2024학번 같은 경우는 2025가 갑자기 들어와서 강의실도 아주 콩나물 교실이 됐고 또 앞으로 인턴 레지던트 할 수 있는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는데 그런 데 대한 질문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대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 제가 챗 GPT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아주 빈도 높게 말을 했던 거는 수업, 학생, 실습, 뭐 병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제어를 좀 뽑아 보니까 의대 교육에서는 수업, 그러니까 수업의 질, 그다음에 해부학, 그다음에 본과 진입해서 해부학 실습 같은 거, 또 본과의 임상 실습 이런 거를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상 실습 교육에서는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 그다음에 병원이 지금 현재 저희 병원이 800병상인데 만약에 150명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실제 환자 증례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한 걱정. 그다음에 졸업 후 교육은 자기들이 들어올 때 전공 인턴 티오가 늘지 않는다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학사 운영에 있어서는 2024와 2025가 좀 학번을 분리해서 조금 아무래도 뭐 수업은 전혀 듣지 않았지만 학번이 다르고 또 이렇게 전체 150명을 한꺼번에 학점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좀 2024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의 의견을 제가 좀 물어봤는데 보면은 자기는 이제 충북 출신이라서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충북 지역에서 이제 의사를 하려고 왔었는데 현재는 유급이나 안 당하고 졸업이나 하고 미국 가는 게 목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블링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심정을 물어봤더니 어 이런 교수들이 이 병원이나 그런 강의실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좀 대량 유급시켜 가지고 좀 정리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그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루하루 본과 4년을 살고 싶진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건의사항은 교수들 좀 적당히 교육시켜서 졸업시켜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수련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음 학생은 또 이제 자기네들이 48명으로 들어왔으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200명 가까운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고 앞으로 해부학 실습도 걱정이 되고 10명 가까운 한 조가 한 카데바를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자기는 이제 차라리 이런 지방의 이런 아주 그런 갑자기 늘어난 이런 지방 의대들을 떠나서 서울은 이제 영향이 없으니까 서울 쪽에 가서 수련 받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전공의도 못하고 전문의 인력도 양성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렇게 의대 증원 정원을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는데 분위기나 어수선하고 수업 참여도 집중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사학번을 보면 자기들이 원래 1년 동안 쭉 이렇게 올라가서 그 수련받고 전문의가 되고 이런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런 돌발 변수 때문에 그 학생들을 보면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수련 기회 이런 경쟁에서 또 의대 생활하면서 성적 그런 걸 받으면서 그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학번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까 112명 중 4명이 응답했고 이사학번에게 차별을 당할까 겁난다. 그리고 강의실, 해부실, 그다음에 졸업 후 교육, 그러니까 전공의 TO겠죠. 이런 거를 좀 보장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불만은 없다. 그리고 어, 분명히 암묵적인 차별, 명시적인 차별도 있는 것 같다. 이사학번들에게. 그리고 음, 유급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강의실도 없고 자기들이 그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의 강의실이 없어서 이렇게 공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강의실을 준축하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지, 또 혹은 임상 실습 교육을 위한 병원 증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부학 실습실을 증축하고 증원된 수에 맞는 학생들이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병원 증축 및 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이게 뭔가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는 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때 당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또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용산의 어떤 용산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영혼 없이 충성을 했던 그런 복지부의 담당자들은 전혀 문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사실 지금 가장 불편한 이사 이후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 대학, 그리고 전공의를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8,000명이 갑자기 현장에서 다 떠나가면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데, 그때 당시 남아있던 그 교수들, 그 응급 환자 중환자실 당직 서면서 1년 반 동안 버텼지 않습니까?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때 당시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어,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증원을 던져서 갈등을 키운 뒤 나중에 아마 500명 정도로 줄일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끝까지 밀어붙였죠. 저 옆에 있는 곽순원 저 정책관은 5058에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정원이 5058이니까 앞으로 추계위원회, 또 우리 우리 이제 의료 인력 증원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에서는 5058에서 시작해서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 지방 의료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는 우리 의사들이 사실은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고 싶고 또 소송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저희들의 니드가 있습니다. 근데 필수 의료를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간, 야간 당직, 주말 당직, 또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더 환자가 잘 죽고 그럼으로써 소송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데 보수가 똑같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과를 선택하겠습니까? 지방의료는 1998년도에 대진료권이 폐지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도 그
결국 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 의료에서 굉장히 서울로 와서 진료를 받고 싶다는 니드가 굉장히 컸고 근데 진료권이 묶여 있으니까 3단계의 그런 의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서울에 오게 됐는데 그거를 다 허물고 그냥 개인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 한 장이면은 전국의 어느 대학병원이든 다 갈 수 있게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저는 문영배 재판소장님께서 그 무슨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 지역 판사 부산 쪽에는 지역 판사시더라고요. 근데 왜 지역 판사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암 진단이 늦어져 가지고 조금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는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지역에 사는 것이 건강도 위협받는다. 뭐 요런 이야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평균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해서는 애초에 그 1970년대 건보가 설립될 때 의료 취약 계층에게 기본 의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사회주의 의료 이념에서 이 건강보험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1998년도에 폐지한 30년 된 대진료권을 폐지해서 건보를 지속 가능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처럼 자본주의 시장의 의료로 그냥 개인이 원하는 최첨단의 표적 치료 항암제라든가 또 그런 첨단 의료, 중성자 치료 이런 걸 받고 싶은 사람은 의료 보험 안에서는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보험으로 다 바꾸어서 바꾸는 제도가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 붕괴 원인을 의사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고 이 의대 증원을 양적 팽창을 시켜서 낙수 효과를 하겠다고 그렇게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제가 현실 인식이 매우 떨어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옆에는 제가 1월 23일 날 그 학회에 참가해 가지고 봤더니 SRT에서 버스가 이렇게 다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그 버스에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는 이제 지방 의료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